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다시 이렇게 온라인 클래스로 돌아왔고, 쌤도 드디어 다시 이렇게 수업을 여러분들을 위해 제공할 수 있게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좀, 진도로 나갈 때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도 이미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다시피, 기말고사도 쌤은 내야 되고 여러분들 수행평가도 내야 되다 보니까 그 범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진도를 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재고자산을 저번에 좀 배워봤는데요. 그 내용을 그대로 이어서 추가적으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여러분, 오늘 배울 내용 같은 경우에는요, 상품에 관한 보조부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들어가 보고, 그리고 재고자산은 어떻게 우리가 기록을 하고 그 원가, 단가를 매기느냐, 그런 것들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상품에 관한 보조부 작성이라고 해서 나와 있네요.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상품에 대해서 조금 뭔가를 작성을 해줘야 돼요. 당연히 상품이 몇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몇 개가 나갔고,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야 되고, 또 애누리는 몇 개를 받았고, 이런 것들이 다 작성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인 보조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기업이 상품 매입에 관한 자세한 명세를 파악하는데, 한마디로 자세하게 우리가 몇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얼마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총 계정 원장으로만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총 계정 원장, 모든 계정들이 써져 있는 거였죠. 거기다가만 그냥 계정 과목을 이건 이거다, 이건 이거다 이렇게 써놔가지고는요, 정확하게 상품에 대해서 파악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품 매입장, 매출장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함으로써 상품이 정확히 몇 월 며칠 날 들어왔구나, 어느 회사에서 들어왔네, 우린 애누리를 몇 개를 냈네, 이런 것들을 파악해가지고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고 정확한 단가를 산출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보조기입장이고요. 이거는 매입, 매출장, 그 다음에 보조원장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상품 제곡장을 작성하게 된다라는 거. 한번 매입장부터 볼까요? 매입장이라는 것은 당연히 매입, 무언가를 산 것에 대한 장부겠죠. 산 것에 대한 장부. 상품, 한마디로 상품 매입에 관해 가지고요, 거래의 내용을, 우리가 상품을 구매한 것들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입하는 보조기입장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 상품이 몇 월 며칠 날 얼마가 들어왔구나, 이런 것들이 작성이 되겠죠. 우리가 작성 방법에는요, 당연히 몇 월 며칠인지, 그 다음에 어디서 구매를 했는지, 거래처는 누구냐, 그 다음에 이 상품의 품명은 뭐고, 그 품명에 대해서 몇 개를 우리가 구매를 했고, 그거는 한 개당 얼마고, 우리는 총 얼마에 구매를 했고,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지급을 했는가, 현금 또는 외상, 이런 것들을 싹 다 기입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입하면은 우리가 총계정 원장에서는 상품 언제 구매했지, 몇 월 며칠이었지, 그걸 다 찾아야 되지만, 이거는 상품 매입에 대한 모든 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상품에 관해서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바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매입 운임, 그리고 매입에 대한 추가 부대 비용 같은 경우에는요, 원가에다가 무엇을 한다고요? 가산을 해준다고, 더해준다고요. 왜냐? 매입에 대해서 운임료, 뭔가 택배비 이런 것들 당연히 내가 냈으면은 그 돈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당연히 더해줘야죠. 왜냐? 원가라는 것은 돈을 쓴 것에 대한 것을 말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해준다. 당연히 부대 비용 또한 우리가 무언가 더 수수료 이런 것들이 들었다라는 소리잖아요. 그것 또한 우리가 돈을 더 쓴 거니까 원가에다가 추가를 해주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요. 당연히 매입에 하면서 환출한 거, 다시 나간 거, 돌아가서 나간 거라는 의미죠. 매입하면서 애누리 받은 거, 매입하면서 할인 받은 것들은 뭐로 기입을 한다고요? 붉은색으로 기입을 해준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총 매입액에서, 우리가 총 매입한 금액에서 매입 환출과 애누리, 할인은 어떻게 준다고요?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입하는데 들어간 그 비용에서요, 환출, 애누리, 할인 같은 경우에는요, 차감, 한마디로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요. 그 결과 순매입액, 실제적으로 순수하게 우리가 매입한 금액만을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매입장의 예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입장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현금, 한마디로 몇 월 며칠 날 우리가 현금을 얼마를 썼어요, 금액은. 그 다음에 외상은 어떻게 했고요, 환출은 어떻게 했고요, 수표는 또 어떻게 썼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매입을 했고, 할인 환출은 어떻게 했고, 순매입액은 그래서 얼마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입장의 예시를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네, 매출장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당연히 산 것이 아닌 상품을 판매한 것에 대해서 쓰는 거겠죠? 상품 판매에 대해서 거의 뭐 거래 내용을 쓰게 되는 걸 거고요. 당연히 날짜 순으로 기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날짜, 몇 월 며칠 날, 그 다음에 매출처 어느 거래처에다가 무엇을 우리가 얼마에, 몇 개를 한 개당 얼마에, 총 금액은 얼마고, 대금으로 우리는 무엇을 받았습니다. 똑같습니다. 매입장하고. 차이는 뭐 이게 매출을 했느냐, 매입을 했느냐, 그거고요. 당연히 매출하면서 운임료, 운반비 같은 경우에는요, 판관비로 회계 처리를 한다라는 거, 비용 처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는 우리가 무슨 처리를 했어요? 원가에다가 포함을 시켰죠? 하지만 여기서는 판관, 관리하고 판매하는 데 들였던 비용으로 판관비에다가 따로 비용 처리를 하게 되므로 입력은 여기다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출 환입, 애누리, 할인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으로 이렇게 기입을 해주면 되고요. 총 매출에서 환입, 애누리, 할인 같은 경우에는요, 당연히 차감을 해가지고 순 매출액을 구한다. 한마디로 공식 자체가 총 매출액, 우리가 총 매출액은이 아니죠. 하면서 다시 반품된 거, 환입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애누리 해준 거, 그리고 할인해 준 거, 이렇게 다 빼주면은 우리는 순수한 매출액이 나오게 된다. 너무 쉽죠? 여러분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이렇게 매출장이 나와 있습니다. 매출장도 매입장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외상으로 했고 환입이고 현금이고 뭐 이렇게 사용을 했다라는 것들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건 뭐가 차이가 있을까 크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매입이 매출로 바뀌었다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상품 재고장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기서도 나와 있다시피 인수와 인도에 대해서 종류별로 인수와 인도에 관련해 가지고 상세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어디서 몇 개를 상세하게 몇 개를 구매했고 몇 개를 판매했고 이걸 상세하게 기록을 하는 거고요. 상품의 매입, 매출에 대한 내용을 종류별로 계속 기록법에 의해 가지고, 계속 기록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들어올 때 나갈 때마다 계속적으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한 번에 나중에 기말에 한 번에 파악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고 나감에 있어 가지고 그날 바로바로 기록을 해주는 것을 우린 계속 기록법이라고 하고요. 그게 의해서 원가로 기입을 한다. 실질적인 가격으로, 판매 가격이 아닌 실질적으로 상 가격 또는 원가, 정확한 가격으로 해주고 되고요. 상품의 현재 재고액, 우리가 지금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파악하기 위한 장부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상품이 몇 개가 있는지 파악이 돼야만
나중에 또 어떻게 판매를 하고 얼마가 더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 재고장도 참 중요한 내용이고, 다음에 배우게 될 이제 상품 단가들을 구하는 방식은 이 상품 재고장에 기초를 하여 가지고요 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기 전에 우선 상품 재고장의 기록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도 당연히 봐야겠죠. 인수, 인도, 잔액란 이 모든 금액은 원가로 기입을 하게 됩니다. 구매한 가격이라고 거의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품의 종류별로 당연히 작성을 해준다라는 거. 컴퓨터면 컴퓨터. 다음에 뭐라고 해주는 게 좋을까요? 볼펜이면 볼펜. 각각 나눠가지고 이렇게 기입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상품 매입은 인수란에 기입을 하고요. 매입 같은 경우에는 인수, 당연히 받은 거죠. 우리가 받을 숫자를 사용하잖아요. 당연히 그 받은 거는 매입한 곳에다가 쓰면 될 거고, 이 운임, 그 다음에 부대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인수란에 매입액에 가산을 해준다. 매입액에 가산. 왜냐, 매입하면서 우리가 더 들인 비용이잖아요. 이것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쓰기 전까지는요, 추가적으로 더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산의 내용을 배우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텐데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기 전까지에 해당되는 모든 비용들은 자산의 가격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 그렇게 단가도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 각각 그 개수별로 운임료에 해당하는 가격이 얼마씩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가까지 원래 1,000원이었지만 변경이 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가산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매입 환출, 애누리는 당연히 인수란에 붉은색으로 기입하고 잔약이라고 하는 잔액란에 차감하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매입하면서 다시 돌려보낸 거, 애누리 받은 것들은 우리가 들인 돈에서 깎아내려가는 거죠. 그런 것들은 당연히 차감을 하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상품 매출은 인도란에, 우리가 주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입하게 되고요. 매출 환입, 인도란에 붉은색으로 기입하고 잔액란에 가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매출 운임과 매출 애누리, 할인은 기입을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상품 매출 이익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익을 감소시키는 것들은 우리가 재고자산에 원가를 기입한 상품 재고장에 기입을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임, 애누리, 할인 같은 경우에는 기입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상품은 동일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매입 시점에 따라서 단가가 다르게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오늘 구입한 게 내일도 똑같은 가격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내일은 비싸질 수도 있고 또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단가가 다를 수밖에 없고요. 이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매출 원가도 당연히 바뀌게 되겠죠. 왜냐? 내가 비싸게 구매를 했으면 당연히 그보다 비싼 가격에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출 원가도 바뀔 수밖에 없게 될 거고요. 상품의 인도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는요, 우리가 선입선출, 후입선출, 이 가중평균은 두 가지예요. 이동평균과 총평균.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 개별법도 어느 정도는 추가가 돼야 돼요. 개별법.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상품 재고장에 단가를 단가를 구해서 더해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가장 중요한 선입선출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매입에 대해서 순법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FIFO, 한마디로 First in, First out method. 한마디로 처음에 들어온 것이 처음에 나가는 방법이다. 한마디로 이건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갈 거예요 라고 가정하에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매입한 상품이 먼저 매출이 될 거다, 이렇게 가정을 하여서 결정하는 방법으로 매입 순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기말 재고액은 최근에 매입한 가격으로 계산된다. 왜일까요?
우리가 먼저 들어왔던 것들이 먼저 나가게 되니까 당연히 지금 남아있는 것은 가장 최근 것들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기말의 재고액, 기말에 남아있는 상품의 금액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남아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단가 계산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당연히 매출 원가는 우리가 판매한 것에 대한 원가는요, 과거 시점의 매입 가격으로 계산이 되겠죠. 이미 우리는 옛날 거부터 판매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거 판매한 것들을 기초로 두어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주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물가가 상승할 때는요, 매출 원가는 과소계상, 물가가 점점 올라감에 따라 가지고 매출에 대해서 매출의 원가가 과소계상이 되죠. 왜냐, 옛날 것들은 싸잖아요. 지금 거는 비싸고, 그러니까 매출 원가가 과소계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매출하면서 생긴 총 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과대계상이 되겠죠. 왜냐, 매출 원가는 우리가 과소가 되지만 매출액은 그대로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하면서 남은 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더 커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후입선출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매입역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last in first out method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중에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가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가정합니다. 결국에는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요, 가정을 두고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두고서 그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 계산 당시 바로바로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결산 때 한 번에 그렇게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상품 재고장에는 계속적으로 기록을 하지만 이렇게 방법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계산을 하면서 한 번에 빠르고 쉽게 계산을 하는 방법이다라는 거고, 한번 후입선출법을 보겠습니다. 나중에 매입한 상품이 먼저 매출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매입역법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매출 원가는 당연히 최근에 매입한 가격으로 계산이 되겠죠. 매출하는데 우리가 사용된 원가는 나중에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간다고 하니까 당연히 나중에 들어온 것들을 먼저 계산을 하게 되고요. 기말 재고액, 한마디로 지금 남아있는, 기말에 남아있는 상품의 재고액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 시점의 매입 가격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왜냐? 먼저 들어왔던 것들은 아직도 못 팔리고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먼저 들어왔던 것들을 우선적으로 남아있다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단가 계산을 하게 된다. 즉, 만약 물가가 상승할 때는 매출 원가는 어떻게 돼요? 비싸질 수밖에 없죠.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최근께 가격이 가장 비쌀 때인데 그 비싼 것을 우리는 판매를 했어요. 당연히 그 비싼 거에 대한 원가도 높아지게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매출 총 이익 같은 경우에는 과소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 매출액은 그대로인데 우리가 매출 원가가 높아졌죠. 그렇다면 매출 총 이익은 감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요, 후입선출법 같은 경우에는요, 기말 재무상태표 재고자산 금액을 취득한 단가를 오래전에 취득한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지금의 현재의 실질적인 단가와 갭 차이가 너무 커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 방법을 이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만약 여러분들이 올해 2020년도에 단가를 구해야 되는데 만약 1990년대 걸로 단가로 계산을 하래요. 말이 됩니까? 물론 갭 차이는 크지만 당연히 옛날 걸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더 싸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단가 계산이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회계상에서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에서는요, 이 방법을 허용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에는 자격증 시험에서는 후입선출법이 잘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평균을 구해요. 이동하면서. 한마디로 우리가 매입함에 따라 가지고 계속적으로 평균 단가 금액을 새로 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단가를 새롭게 구하는 기록법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Moving Average Method, 움직임에 따라 평균을 구하는 방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특정 시점에 판매되는 상품은 동일한 원가로 평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입 시점마다 가중평균 단가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매를 또 했네? 그럼 다시 새롭게 단가를 구해야지. 또 구매했네? 또 새로운 단가를 구해야지. 이렇게 하게 되면서요, 상품 매출 시에는 출고 단가를 기록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단가를 구했으니까 지금 매출했을 때는 이 단가에 따라서 얼마가 되겠네? 또 매입을 했네? 새롭게 단가를 구하고 이번엔 매출을 냈네? 그러면 새로운 단가에 대해서 매출한 금액을 또 구해줘야지. 많이 헷갈리는 방식입니다. 나중에 한번 문제풀이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 단가 같은 경우에는요, 매입 금액, 매입한 것에 대한 금액과 매입 직전의 잔액, 한마디로 매출하고도 남은 금액의 잔액을 우리가 매입 수량에다가 매입 직전 수량, 매입한 수량과 그 다음에 그 직전까지 남아있던 수량을 더한 것으로 이렇게 나눠주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총평균법이라는 것은요, 한 번에 우리가 이동함에 따라 가지고 구하는 게 아니라 기말에 딱 매입 단가는 얼마였네, 매입한 수량은 얼마고 총 금액은 얼마니까 딱 여기서 나눠가지고 단가를 구해야지 하는, 한 번에 구하는 평균 단가를 한 번에 구하는 Total Average Method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정해진 기간, 1년이면 1년, 한 달이면 한 달, 그 기간 동안에 판매되는 상품은 동일한 원가로 평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두게 되고요. 한마디로 기말에 총 판매 가능액, 우리가 몇 개가 남아있느냐, 한마디로 기초 상품에다가 단기 상품 매입액을 이렇게 판매 가능 수량으로 나누게 되고요. 여기서 총 평균 단가를 나눠서 구해준다라는 겁니다. 단기 중에는 상품의 단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가정하에 두고 있어요. 이동평균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동함에 따라 가지고 계속적으로 매입 단가를 새롭게, 매출 단가를 새롭게 구해주잖아요. 이건 한마디로 결산까지 가야만, 마지막 기말까지만 가야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서의 평균 단가를 구하는 거는요, 기초의 상품 재고액, 이미 기초에 가지고 있던 재고액에다가요, 단기에 순수하게 매입한 거, 그러니까 환출, 그 다음에 애누리, 할인 등을 뺀 금액을 더해줍니다. 금액 등을. 그리고 나서 기초 상품 수량, 기초에 가지고 있던 수량에다가 단기에다가 순매입 수량, 할인된 거, 애누리 된 것들을 다 뺀 수량 등으로 나눠주면은 우리가 단가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개별법이에요. 이건 너무 쉬운 방법이에요. 개별적으로 직접 하나하나 세는 거예요. 몇 개가 있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세게 되다 보니까요, 장점으로는 정확한 수량과 정확한 단가가 파악이 되겠죠. 우리가 몇 월 며칠 날 구매한 것들은 아주 몇 개 있네, 몇 월 며칠 날 몇 개가 나갔네, 당연히 정확하게 됩니다. 단점으로는요, 시간 많이 들겠죠. 비용, 당연히 인건비 많이 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법은 잘 사용을 하지 않는 방법 중 하나고요. 나중에 배우게 되는 큰 물건들에 대해서 수량이 많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개별법을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